오늘 코스피지수는 어제 2% 이상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168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수세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이 시간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을 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위풍당당 직장인 클럽의 검투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조정 받았지만 큰 폭은 예. 아니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오늘 장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장 흐름과 함께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오늘 장을 일단 오전과 오후로 나눠 봤을 경우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7개월 동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7개월 치고는 상당히 큰 폭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완화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수가 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장중에 이제 그리스 쪽에서 이제 IMF의 그 긴급 자금의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조금 위축을 받고 증시가 좀 보합권에서 167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테마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뭐 스마트 그리드 정부에서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들도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된 수주와도 좀 맞물려지면서 모건 코리아를 필두로 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서브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 건설 있을 시 들어가는 그 부품이라든지 기계 설비와 관련해서 우주항공 테마들도 뭐 살짝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주항공 테마들을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수주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그 위성 나로 발사가 이제 재발사가 있고, 또 남미 쪽에서 또 그 위성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테마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테마주도 하루하루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주항공 테마주 앞으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투사님, 예.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자, 그렇다면 내일 투자 전망,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최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인 기조는 지수 상승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대형주를 이제 편입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또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대형주면서 이제 금융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증권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 편입을 해 나가면서 또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상당히 움직일 만한 뭐 이렇게 IT 쪽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차라리 오늘처럼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하나하나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 나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대형주를
수익을 편입할 시점이다. 주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증권주, IT 관련주들의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츠에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신 분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겠죠. 예,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구처럼 그리고 많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선배 전문가로서 상당히 앞으로 같이 갈 초심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이제 종목을 좀 추천을 하면서 모든 회원님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상한가를 에피밸리인가요?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모두가 열광을 했었는데 테마주의 제왕으로서도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있는 초심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초심님께서 에피밸리라는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셨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매매하신 종목이 에피밸리. 네. 예, 종가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던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고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중에 접근을 하고 또 종가에까지 편입을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21% 정도 오늘 상한가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상한가에 매도를 하셨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네. LED 칩 주문 폭주로 에피밸리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에피밸리 앞으로의 그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걸까요? 네, 오늘 기사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비주력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LED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011년 그리고 2012년까지도 계속해서 주문이 이제 폭주하는 상태를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비 투자까지 하는 등 그렇다면 뭐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LED 시장 자체가 성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에피밸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많은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다. 그럼 결국은 주가 같은 경우에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가 높다라면 당연히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에피밸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눌림목을 주고서 다시 한번 재차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실 예정인지 좀 들어볼게요. 내일장 급등 테마나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그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조금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건보 개혁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 순방까지도 좀 미루면서 좀 꼭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통과되는 시점들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슨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관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헬스케어 쪽보다는 오히려 제약 쪽, 그다음에 또 바이오시밀러 쪽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그 효과들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그 이수앱지수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수앱지수의 어떤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진 다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미국의 건보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면은 긍정적인 어떤 상승의 명분으로서 작용하면서 주가의 강세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수앱지수 같은 종목군들 눌림목 계속 공략하는 것들도 유효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의 어떤 상승보다는 이러한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테마주들로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집중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해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신님.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초심님께 에피밸리로 21% 이상의 고수익을 거두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좀 해드려야겠죠. 어제 퀴즈 문제는 매일같이 변화하는 주가를 일정한 주기로 평균 내서 선으로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들 종목 추천까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돌발 퀴즈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이번 주에 강의가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급등주에 대한 종목 그 발굴법을 말씀드리면서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들을 또 각인을 시켜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세 번째는 가장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보조 지표를 이제 많이 좋아하셔서 실전에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초보 투자자분께서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보조 지표를 보셨을 경우에 상당히 혹하셔가지고 또 요거에 맞춰가지고 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결과적인 차트들을 놓고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때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마시라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 보조 지표를 이용한 활용법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검투사님, 예. 볼린저 밴드가 뭔가요? 예,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볼린저는 사람의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볼린저 밴드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의 변동폭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 변동폭 안에 들어가는 그 변동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주가 흐름들을 예측을 하고 그 구간대가 뭐 지지 구간이든 저항 구간이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볼린저 밴드 변동폭을 사용해서 지지와 저항 라인도 설정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잘만 이용하면,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 투자에도 잘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LG화학의 차트입니다. LG화학 차트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려서 수익이 나고 있는 차트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가 어떤 것이냐면, 이 차트를 보실 때 검은색 선들이 보이시죠? 검은색 선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보일 텐데, 자, 위에 있는 것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선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하한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의 이 원리를 이제부터 이제 어떤 것인지 보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거가 6월 2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한 5일, 6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방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투표가 완료되는 정확히 6시 시점에 모든 결과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어떻게 뚜껑도 안 열어봤는데 그 결과들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통계치를 이용해가지고 그 결과들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건데 그 결과치들을 발표할 때 95% 확률의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란 무엇인가? 볼린저 밴드의 원리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십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가 이제 상단선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가 이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제 주목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수학을 이과라든지 뭐 수학을 나오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텐데 자,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제가 이렇게 본 것을 이제 확률 통계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 분포선들 이런 선들을 보셨을 텐데 자, 이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하한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 차트가 캔들들이 아까 LG화학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안에 캔들들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HTS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틀린데 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들어갈 확률이 캔들이 들어갈 확률이 95%입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갈 확률은 2.5%씩 상단 2.5% 하단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 캔들은 항상 이 상단과 하단 가운데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밖으로 나갈 확률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고점이 왔다. 그리고 하단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좀 이상현상이 왔으니까 이제는 저점이 왔다라는 정도의 이제 제스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밖으로 나갈 확률은 2.5%, 그리고 여기 하단선 밖으로 나갈 확률도 2.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낸 아주 상당히 과학적인 기법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HTS를 보시면서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고 그 예.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아래로 빠질 확률은 나머지 5%인데 그 5%를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LG화학이 보이시죠? 자, LG화학을 이제 실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고, 예. 이 상단 밖으로 나갈 확률이 2.5%, 그리고 하단선 밖으로 나갈 확률이 2.5%라는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캔들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확률상으로 높여봤을 때 95%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캔들이.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변동성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을 하느냐. 자, 주가가 이제 한번 쫙 당겨서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단선이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단선이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단선이 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볼린저 밴드의 그 중앙선 라인은 그 상황상에 맞춰서 이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항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인위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라인대에서 맞고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맞고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항선대를 바로 이게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거죠. 돌파를 못하고. 박도사님, 차트를 좀 더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예,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는 지금 최근의 주가를 보게 되면 바로 이 구간대죠. 이 구간대를 볼린저 밴드가
상단선 여기가 저항 구간을 역할을 하니까 돌파를 못하고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라인이 이 상단선이 저항 구간일 때는 여기가 지지 라인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또 돌파를 하는데 이 구간대에서 제가 벗어나면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구간대에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해서 캔들이 생긴다.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또 하나 생긴다. 볼린저 밴드를 상단선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조금 이상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투사님, 예. 보통 캔들이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예. 매수 신호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예. 매도 신호로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고점대 왔다. 이상 신호라고 이상 파악해야 신호라고 된다. 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보조 지표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지표입니다. 주지표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들을 보조해주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100% 이게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매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만 더 주식을 더 재미있게 좀 확률을 더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보조 지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준비를 해봤는데 검투사님, 예. 일단 볼린저 밴드의 사용 방법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캔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을 모르겠어요. 제가 요 시점 때부터 딱 끊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요 시점 때부터 이제 주식을 매수하려고 이 LG화학을 보고 있다라고 좀 예를 들어보면은 자, 가다가 이 저항 구간대에서 캔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 저항 구간대에서 캔들이 요 두 개가 음봉이 형성이 됐죠. 자, 형성이 되면은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자, 그럼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다가 볼린저 밴드의 이 중앙선 라인대가 지지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요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다행히 매수한 시점대가 저점대니 잘 잡았어요. 잘 잡아가지고 갑니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데 자 삐져나왔죠. 윗꼬리 달고 삐져나왔죠. 자, 이거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자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렇게 가는 구간대면은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뭐 수익률이 한 5% 이상 발생이 됐다. 5% 이상 발생이 되면 조금 돌파가 되더라도 한번 보유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유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그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갔는데도 하루 이틀 들고 있었는데 큰 손실 없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다가 또 가다가 이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는데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에 지지라인을 하는데 지지라인이 돌파되면 추세가 꺾이는 거죠. 이 구간대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간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사례를 적용을 해서 실전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차트가 보조 지표에 의해서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면 누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들은 결과치다. 자,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구간대, 횡보하는 구간대. 자, 이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제가 이제 LG화학을 22만 6천 원에 매수를 사인을, 그 서울경제TV를 나오면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22만 6천 원 이하 구간대에서 사시라고 매수 사인을 요 구간대에서 좀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볼린저 밴드가 중앙선 지지라인 때에 왔다라고 해서 지지라인 때에 왔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과연 이 시점대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구간대가 지지라인 때에 왔다라고 해서 이 구간대에서 매수할 수가 있느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 뭐 말 그대로 지지라인 때에서 지지 받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지지를 받지 않고 가버리면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절대 실전에서 뭐 단 1초에도 틱 차트라든지 분 차트가 있는데 움직이는 매 1분마다 움직이는 차트를 실시간에 장중에 이걸 보고 있으면 절대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못합니다. 매수를 못하고 이 시점대면 분명히 주가가 빠지는 시점대인데 빠지는 시점대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신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신호는 100% 이것을 제가 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사인을 드린다기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좀 참고 정도 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더해서 좀 못 믿겠다 싶으면 여기 하단부에 여기 보조지표가 이제 MACD라고 이 볼린저 밴드와 상당히 또 엮어서 보시게 되면은 또 상당히 또 많은 효과를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바로 이 MACD라는 요 보조 지표를 함께 섞어가면서 또 그 사례를 적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확률은 높아지니까 100%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 하시라는 말씀에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린저 밴드의 사용 방법 다시 한번 정리된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은 저항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저항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빠질 수 있으니까 매수하시면 안 되고 하단부는 또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거기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 왔으니까 일단은 매수를 해보는 것으로서의 그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밴드의 수렴과 확산. 자,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동평균선들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들도 수렴이 되면 힘을 응축했다가 한번 빵 하고 터지기 때문에 바로 볼린저 밴드도 그러한 원리에서 볼린저 밴드가 수렴이 되면서 점점 축소되어서 힘이 응축되는 시점이라면 볼린저 밴드는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힘을 응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점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대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투사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활용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예, 주의할 점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100% 보조지표를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볼린저 밴드는 이제 그 폭 안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캔들들을 가지고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른 지표라든지 수급들 시장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예, 볼린저 밴드라는 게 그러니까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에 들어가 있을 때는 흐름을 그냥 유지하는데 그 외에죠.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할 때는 매도나 매수 시기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조 지표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지표로서 그냥 활용만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검투사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돌발 퀴즈도 아주 쉬운 문제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사용하는 통계 기법은 무엇일까요? 1번 표준 편차, 2번 녹차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잠시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고수들은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을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가진 포트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틀 전에 검투사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신화인터텍과 LG화학을 포트에 편입을 하셨었는데요. 자, 먼저 수익률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뭐 신화인터텍하고 이제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이제 3% 이상 지금 수익권에 접어들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5% 이상의 이제 수익권에 이제 접어들어 있는데 뭐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뭐 조금 이제 3%에서 5% 사이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뭐 시청자분들이 매수한 시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그리고 비중 30%를 실어가지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주 추세도 괜찮고 매수한 시점대도 뭐 아시겠지만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뭐 방송 녹화 방송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가 15,100원 이하예요. 아주 가장 최저점대였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2만 6천 원 이하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또 매수 기회도 좋고 해서 뭐 다들 뭐 잡으셨을 것이고 아주 그 구간대에서 지금 잘만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수익이 뭐 한 2, 3일 사이에 최소한 3%에서 5% 이상 다들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틀 전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인데 이미 수익권 내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검투사님이 대단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조금 더 빠질 경우에 제가 이제 또 추천 종목으로서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매수가는 조금 이따도 드리시면 되고, 예. 목표가는 17,000원 이상, 신화인터텍은 17,000원 이상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5,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14,4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이 손절가는 지금 수익이 한 3%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절가는 올리시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상향하시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한 분 한 분 리딩을 시청자분들께 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LG화학도 6만 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매수가가 22만 6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21만 4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수익이 한 3%에서 5% 이상 발생이 됐으니까 보유선을 최소한 매수한 이상은 좀 올려서 손실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리시면서 차곡차곡 대응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화인터텍과 LG화학에 이어서 차후에 또 관심 갖고 계신 종목, 포트의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직장인 클럽에서 이제 하이리치의 직장인 클럽에서 같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리 사놓고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괜히 또 뭐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판다라고 해서 주가가 요동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은 이제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이요? 예, 특별히 추천을 하시는, 관심 갖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남해화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년도에 08년도에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대량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농사를 안 지셨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호주나 이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안 짓다 보니까 곡물 가격 다운으로 인해서 농사를 안 짓고 그렇다 보니까 비료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남해화학처럼 비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비료가 안 팔리니까 당연히 매출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2년 전에 농사를 많이 못 짓다 보니까 곡물이 많이 생산이 지금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지금 곡물 가격이 다시 2년 전의 여파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곡물 가격 상승은 당연히 비료 가격 상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료 가격 상승은 남해화학의 수익에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 남해화학이 실적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1분기 이후 시점 때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아주 좋아질 것으로 좀 내다보기 때문에 실적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남해화학이 그 2년 전에 그 어렵던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남해화학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시골에 계신 분들과 가장 밀접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농협이 대주주로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료에 대한 소비를 농협에서 아주 공급을 안정적으로 비료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해화학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그 지주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을 제가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는 이제 주식이 쌀이죠. 쌀이 주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빵을 주로 먹다 보니까 이제 밀이 좀 주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곡물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밀일까요? 아니면 쌀일까요? 아니면 옥수수일까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요? 예. 밀이 아닐까요? 예, 밀 같죠? 예. 그러나 저도 빵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밀가루만 먹는데, 예. 예, 일단은 반은 맞추셨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일단은 밀하고 옥수수의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전체 그 곡물 생산량의 17%가 이제 밀과 옥수수, 그래서 3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밀만큼이나 이제 옥수수에 대한 그런 소비가 있는데, 바로 이 옥수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연료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를 짜가지고 옥수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에 넣어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바로 옥수수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 자, 밀을 소비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선진국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밀을 계속해서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화학에너지, CO2를 배출하는 이런 에너지보다는 옥수수 쪽에서 청정에너지를 추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생이 되고,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옥수수를 통해서 바이오 연료를 얻어내려는 그런 증가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한 비료의 증가도 늘어나고, 비료의 증가는 남해화학의 증가를 의미한다. 실적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소스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 간의 그 대치 사항이 상당히 좀 경직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 외교통상부 장관인가요? 최근에 이제 중국을 좀 방문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육자회담이라든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들을 하면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들도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나돌고 있는데, 그렇게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바로 이 남해화학에서 그 비료를 가지고 대북 지원을 가장 먼저 하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보니까 식량 지원과 함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비료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해화학에 대한 주가는 증가를 할 것이고, 차트 역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기도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쫓아가는 매수를 좀 하지 마시고요. 가령 한 5일 이평선 정도 하단 부인 25,500원대 이하 구간대, 장중이라도 25,500원대 이하 구간으로 내려오면은 얼마든지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대응 방법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화 인터텍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는데, 이 종목은 추천 이유를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요즘 LED가 상당히 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ED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LED가 기술력이 높아지면은 LED 수요는 LED에 대한 그 개수가, 그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개수가 줄어들고, 그것을 대체하는 게 바로 신화인터텍에서만 나오는 그 평광필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광필름과 관련된 이 신화인터텍이 만드는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LED 만드는 업체들보다도 높다. 따라서 이 신화인터텍을 지금 현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시되, 이것도 쫓아갈 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한 5일 이평선 정도 하향 이탈될 때 살짝 이탈되면 그 구간대를 이용해서 물량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으니까 지금 뭐 미리 지금 수익은 나고 있지만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투사의 새로운 관심 종목 남해화학과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던 신화인터텍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검투사님. 예, 남해학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를 지금 뭐 남해학이 28,000원인데요. 내일 뭐 21,000원, 21,500원 간다라고 해서 사지 마시고 2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시고 아니면 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기준으로 1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신한인터텍도 제가 뭐 일단은 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15,400원대에서 좀 이하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제시를 했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다. 손절가도 14,400원을 15,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시해주신 종목들은 다음번에 다시 검투사님이 출연하셨을 때 다시 한번 점검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우리 TI에 우리 ETI요. 예, 매수가와 손절가를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9,020원이고요. 예, 70%에. 9,020원에 70%요. 오늘 예. 정부 지원 소식에 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태고요. 예. 예,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전망하고요. 예, 이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올라갈지 예상 예. 좀 목표가요.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식은 오래 들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짧게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장기간 투자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직 초보입니다. 예. 한 1년 쪽. 1년쯤이면 초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예. ETI 꼭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우리 ETI 같은 경우에는 뭐 LED 테마로 좀 분류가 돼서 오늘 LED 테마들이 또 상당히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한 7% 이상 오르는 흐름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LED 산업에 대한 부분들, 성장 부분들은 뭐 앞에서 초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LED 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이제 녹화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LED 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를 9,000원대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오랜 시간 좀 보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빠지게 되면은 추세가 지금처럼 추세 이탈이 좀 강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좀 짧게 손절을 해주시는 그런 매매 순간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들고 계시고요. 우리 ETI 뭐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풍부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망할 일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뉴옵틱스라든지 우리 LED 그리고 베트남 범인 같은 이런 자회사들이 실적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ETI의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 가다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ED 테마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뭐 수급이 단기적인 수급이 붙으면 잠깐 변동성이 오늘도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흔들릴 수는 있는데 회사가 좋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은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빠지게 되면 다음부터는 좀 손절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길게 들고 가신다면 매수가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수익도 보실 수 있으시다고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1,700원에 2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요? 예,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유교 소장님한테도 테마 좋아하시는 서유교 소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또 다른 전문가님들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주목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나로 재발사와 관련해서 5월 달에 재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 나로가 한번 실패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 1년 만에 절차 부심 끝에 발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4월 달부터는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4% 이상 올랐던 것은 바로 이제 우주항공 테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력과 상당히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브적으로 좀 보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고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중심에 들어서는 4월 달 시점부터는 강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요 1,7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이건 좀 한 5월 달 정도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단기적인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 수급 붙으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겁먹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비중을 올라가면서 수익을 한 50%씩은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또 4월 달에는 남미 쪽에서 이제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을 또 발사를 합니다. 이게 정지 위성인데 이제 요것을 이제 남배에서 쏘게 되면 우리나라 36,000피트 상공에서 계속해서 정지해서 우리나라의 통신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측하는 그런 위성이 발사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 아주 호재들이 앞으로도 만발하니까 홀딩을 하시면서 가져가시고 부담이 되시면 수익은 반전을 확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투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사용하는 통계 기법은 무엇일까요? 1번 표준 편차, 2번 녹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죠.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가 정말 빨리 가죠. 내일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한 주간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 시간은 그런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